고구려 전성기 때 지도는 장수왕입니다. 무슨 왕? 장수왕 때야. 그 광개토대왕이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광개토대왕 때는 한강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이 북쪽으로 영토를 넓히긴 하지만 한강을 못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강을 차지했던 장수왕 때가 고구려의 전성기가 맞습니다. 장수왕이라고 하고, 우리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좀 해보면 장수왕이 왜 장수왕인지는 아시죠? 오래 살아서 장수왕이에요. 오래 살아서. 광개토대왕은 광활하게 토지를 개척한 대빵 이런 뜻이죠. 그 소수림왕 이런 왕들, 미천왕, 뭐 동천왕 이런 고구려 왕들은 무덤의 위치를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천 이러면 이제 동쪽 하천에 무덤을 썼다 이런 뜻이에요. 소수림 왕은 소수림이라는 숲에다 무덤을 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왕의 이름은 보통 업적을 가지고 많이 이해하죠. 농담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게 농담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면 또 맞아요. 이게 태세광, 이게 뒤에 종자 들어가는 왕인데 조나 종. 이게 태세광 이렇게 되면 이건 초기 때 왕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력을 막 성장시켰던 왕들. 막 태, 막 세, 막 하, 막 이렇게 확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왕이 성이 있어. 성. 전성기 때 왕이야. 성. 성종 이러면 아, 그 나라의 전성기구나. 뭘 이룬 거야 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 멸망할 때 왕이 이제 가장 띨빵한 왕이죠. 띨빵, 띨빵, 띨빵. 선생님, 그래도 역사를 가르치시는 분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왕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라를 멸망시켰던 왕은 사실 문제가 있죠. 그리고 선생님 어떤 상황 속에서 멸망을 하지 안 할 수가 없었던 왕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만약에 왕이 띨빵하지 않다면 자기 때는 안 망해요. 자기 아들 때 망하게 하지. 그래서 띨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재밌는데 여기가 이제 세미 띨빵들이 포진하거든요. 이제 이 세미 띨빵들이 재밌어요. 세미 띨빵. 세미한 띨빵들이 이제 여기에 포진하는데, 이 세미띨빵의 이제 이름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짓기가 어려우니까 유교 국가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앞에 이런 거 붙는 왕들은 좀 다 세미한 띨빵이야. 인의예 이런 왕들. 뭐 인종, 의종, 예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료 볼 때 의종 몇 년 이러면 일단 머릿속에 아, 이거 페스티벌이겠구나 이렇게 보면 돼. 실제로 뒤에 뭐 페스티벌이야 내용이. 인종, 의종, 예종 이거 다 페스티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사실 뭐 이 봐봐, 예의 바른 왕 이게 뭐야? 왕이 예의 바라서 뭐 할 거야? 그렇잖아. 이제 그냥 그런 거야. 장수왕은 오래 살아서 장수왕이야. 이름에 다 묻어 있는 거지. 실제 기록으로는 뭐 96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기록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뭐 93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후에 어떻든 간에 오래 산 건 확실해. 아들이 왕을 못 하죠. 계속 살아가지고 아들이 왕을 못 해. 아들도 장수하거든요. 63세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얼마나 열받았겠어. 아빠가 안 죽으니까. 죽어야 왕을 하는데. 아빠 64. 자기 63세야. 근데 아빠 안 죽어.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인데 옆에서 신하들이 씨발 자꾸 왕자님이라고 하고. 짜증날 거 아니야? 아니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뭐 기록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 나이가 60인데 자꾸 주변에서 왕자님이라고 하면 좀 기분이 그럴 거 아니야. 응? 이름이 조다죠. 그죠? 이름이 조다. 이런 용어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알겠어? 이 조다 같은 새끼 이러면 안 돼.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런 거 쓰면 안 되는 거. 장수왕은 오래 살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이게 우리가 오래 사는 왕들의 특징을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래 살면 그만큼 업적도 많지만 이후에 데미지가 커요. 왜냐면 신하들도 이 왕에 익숙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왕이 죽어버리면 이후에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 공황 상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가면 이런 걸 막으려고 어떤 제도를 만드냐면 상왕 제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승계를 해주는 거죠. 너무 오래 짓고 나면 죽기 전에 승계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왕 제도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래 짓고 나면 좋은 장점도 있지만, 왜냐하면 정책의 연속성이 있으니까
국가가 발전하고 좋은 점도 있지만 실제로 이 왕이 죽고 나서는 엄청난 공백 상태가 일어나요. 실제로 고구려는 이 이후에 이 장수왕의 이 공백 상태를 메꾸지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영양왕 이런 훌륭한 왕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만회가 안 되죠. 자, 지도를 한번 보면 왜 우리나라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자꾸 이렇게 고구려를 계승하자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영토를 보면, 그죠? 와, 장난 아니, 고구려 영토 장난 아니지 않아요, 진짜? 그죠? 지금 뭐 밑에 백제 가야 신라는 뭐 함께 해요 이러고 있는 거죠? 여기 뭐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 아니야? 아, 이거 고구려 진짜 장난 아니네요. 뭐 여기까지, 그치? 다 고구려 땅이구나. 야,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면적보다 이면적이 더 넓거든. 면적으로 보면. 지금 지도상에서 이래서 그렇지 이 면적 한반도 면적보다 이 위에 만주 면적이 더 크다고 고구려는. 그럼 하나씩 보죠. 고구려 장수왕 때라고 볼게요. 장수왕 때. 광개토대왕 때 사실 위로 이렇게 영토가 넓어지고 이게 이제 국내성이라는 곳이 고구려의 수도였어요. 고구려의 수도였는데 이게 평양성으로 이렇게 수도가 바뀌나 봐요. 체크를 좀 해주세요. 거기다 색깔펜으로 눈에 띄게. 그럼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평양천도라고 우리가 이제 장수왕의 업적에서 외우는 거거든요. 무슨 천도? 평양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427년의 일이에요. 평양천도가.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평양천도를 한 장수왕의 의도가 있겠죠. 수도를 바꾸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국책 사업이에요. 근데 장수왕이 수도를 옮겼단 말이에요. 그럼 수도를 옮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아시다시피 남하하기 위해서 옮긴 거예요. 이제 밑으로 땅을 본격적으로 확 넓히려고 옮긴 거죠. 그러니까 남하 정책의 의지가 평양천도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잘 보세요. 고구려가 이제 밑으로 확 내려가는 거야. 내려갈 때 여기는 백제고 여기는 신라지. 그러면 어디에 힘이 더 클까? 어느 쪽에? 이쪽으로 내려가는 힘이 더 클까? 이쪽으로 내려가는 힘이 더 클까? 백제? 왜? 우리 전 지도에서 배웠잖아. 고gun왕이 죽었잖아. 그럼 백제에 대한 감정이 더 안 좋으니까 내려가더라도 프레스를 어느 쪽으로 더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백제 신라 이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백제의 프레스가 더 가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정리를 좀 해보면 여기 보세요. 백제 한성이 있죠. 롯데월드. 이 롯데월드가 고구려 땅이 됐죠. 그렇죠? 백제 수도가 없어진 거야. 옮겨진 거지.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고구려의 국경선이 이렇게 간 거야. 여기 중원 고구려비가 있어. 무슨 고구려비? 거기다 동그라미를 잘 쳐놔야 돼. 이 중원 고구려비가 장수왕 남하 영토를 보여준 거야. 이 중원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충주야. 충주. 지금의 어디라고? 충주라고. 충주. 그리고 여기가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남한강 상류 이렇게 나와. 무슨 상류? 남한강 상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한강이지. 여기 한강이라고 보세요. 여기가 남한강, 여기가 북한강이에요. 여기 남한강 이 상류가 여기가 어디야? 충주고 여기가 원주거든. 이런 곳은 옛날부터 되게 중요한 지역이야. 왜냐면 조운을 할 때 조세가 운반되는 창고가 있던 곳들이지 대부분. 왜냐면 우리나라는 쌀을 어디로 옮겨? 바다나 강으로 옮기니까 이 한강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야. 이런 데는 이제 큰 도시들이 들어서는 거야. 원주, 충주 이런 데가. 그리고 여기 쭉 이렇게 와. 그럼 여기가 물 두 개가 만나지. 옛날엔 여기를 두물머리라고 했는데
일제놈들이 바꿔놔가지고 여기를 양수리라고 해. 한자식으로 바꿔서. 양수리. 물 두 개가 만난다고. 양수리 들어봤어요? 팔당댐 있는데. 양수리가 왜 양수리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제 이게 쭉 한강이야. 여기가 서울이지. 그리고 일로 쭉 가면 여기 어디야? 인천. 여기 위에가 강화야. 어? 그러면 왜 우리 근대사 배울 때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런 게 왜 강화도에서 일어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프랑스 미군, 프랑스군 미군 이런 애들이 왜 강화도로 왜 들어왔는지 알겠어요? 얘네들이 갯벌 체험하러 들어온 게 아니야. 얘네들 어디로 오려고 한 거야? 서울로 오려고 한 거야, 서울. 그러니까 이게 지리를 모르면 실제로 역사 공부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제가 얘기하는 게 그 얘기야. 그러니까 실컷 이렇게 외웠는데 장수왕 때 남한강 상류까지 진출하여 이렇게 이제 선지가 나왔어. 근데 이걸 읽으면서 아니야, 충주야.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이러면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지도를 빨리 해가지고 그 지명들을 빨리빨리 보는 게 기본 베이스를 깔아놓는 거야. 나중에 물론 지역사 문제도 나와. 근데 그 지역사 문제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본 베이스가 된다는 얘기야. 모르면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할 수가 없다. 지리적 내용을 모르면. 그리고 이쪽 보면 이쪽이 남양만이야. 이쪽이 무슨 만? 남양만. 그러니까 남양만까지 진출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좀 볼게요. 그러면 백제와 신라 입장에서는 고구려의 이러한 남하를 막으려고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볼게요. 여기 백제에다 동그라미, 신라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이거 두 개를 연결을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으로 여러분들 오른쪽 빈 공간 있는 오른쪽으로 좀 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좀 빼란 말이야. 여기 자 보세요. 여기가 백제고 여기가 신라인데 여기 비유왕 여기가 눌지마리간 이때 낮에 동맹이 체결돼. 뭐가 체결돼? 낮의 동맹은 무슨 동맹인지 이해되죠? 이름이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은 거야. 이걸 무슨 동맹이라고 한다고요? 자, 낮의 동맹이라고 해. 이게 낮의 동맹이에요. 낮의 동맹이 연도는 433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평양천도가 몇 년이지? 평양천도가 낮의 동맹을 체결케 한 거죠. 이 말 이해되세요? 평양천도 왜 한 거라고 그랬어? 낮의 동맹은 왜 한 거야? 남하 정책에 대한 대항이죠. 그러니까 연도가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거야 사실은. 그리고 볼게요. 계로왕이 전사를 해요. 고구려의 공격으로. 누가 전사해요? 계로왕이 전사를 한단 말이야. 계로왕이. 그럼 계로왕이 죽었다는 얘기는 수도가 뭐 됐다는 거야? 함락됐다는 거야. 이때가 이제 롯데월드가 함락된 거야. 뭐 슬펐겠지. 자유로 드롭도 못하고 그러니까. 롯데월드 함락된 거야. 이게 이제 475년의 일이야. 그리고 계로왕이 죽었으니까 수도가 함락됐으니까 수도를 새로운 수도로 옮겨야지. 이게 웅진천도야. 이 웅진천도가 언제 되는 거냐면 문주왕 때 되는 거야. 이것도 역시 475년이야. 계로왕 죽은 해에 웅진으로 수도가 바뀌는 거라고. 문주왕이 즉위하고 나서.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동성왕인데 이 동성왕 때 신라는 소지마리간이야. 이때 뭐가 체결되는 거냐면 백제와 신라가 결혼 동맹이 체결돼. 이게 493년이야. 자, 그럼 동그라미 좀 쳐볼게요. 동그라미. 자, 따라하세요. 비,
따라하세요. 비, 개, 문, 동. 비계문동. 선생님 이게 뭐예요? 목이 뭐야 악글쳤다는 거지. 비계문동. 이게 순서대로 외우시란 말이야.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거를 잘 보면 지금 우리가 5세기 때 고구려 전성기 때 지도를 하면서 백제 왕들을 순서대로 쭉 나열하고 있지. 지금 신라의 왕들을 쭉 나열하고 있지. 그럼 아까 전에처럼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장수왕이 집권하고 있었던 시대적 상황을 자료로 줬어. 그럼 답이 이 왕들의 업적이나 이 왕들의 업적이 될 수도 있어. 왕의 업적을 최근엔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장수왕의 업적을 주고 이 당시에 있었던 일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면 보기에서 소지마리간이나 눌지마리간의 업적이 답이 될 수도 있고 비유왕이나 계로왕이나 문주왕이나 동성왕의 업적이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지? 물론 동성왕은 아니야. 이거는 이 결혼동맹은 장수왕이 딱 죽고 난 그 해에 바로 결혼동맹이 체결되거든요. 근데 아닌데 지금 일단 그 지엽적인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문제 유형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장수왕을 자료로 줬을 때 다음 시대에 있었던 일을 고르라고 하면 비유왕, 계로왕, 문주왕, 동성왕 그 다음에 눌지마리간, 소지마리간 때 있었던 일이 답이 될 수 있는 이유, 이게 바로 시대를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건으로 가보면 평양으로 천도한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러면 나제동맹은 왜 체결됐는가? 백제의 수도는 왜 함락됐는가? 백제는 수도를 왜 옮겼는가? 신라와 백제는 왜 결혼동맹을 맺었는가? 아, 고구려의 압력이 계속되어 갔구나. 그래서 이제는 강력한 동맹이 필요해서 결혼동맹을 맺은 거구나. 그럼 결혼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고구려의 남아가 주춤거리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렇죠? 계속되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를 묶어서 기억을 해야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점이 뭔지 알아요? 이거의 장점이 자 보세요. 얼굴 보세요. 오! 졸면 안 돼. 와! 자 문주왕이야. 자 예를 들어서 문주왕 몇 년 이렇게 됐어. 자료에 문주왕 몇 년 뭐시기 나왔어. 근데 내가 문주왕의 업적이 기억이 안 나. 어? 근데 위에 발문해 보니까 다음 제시된 시대적 상황으로 알맞은 걸 찾으래. 근데 문주왕의 업적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문주왕이 뭐 어떤 시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만 기억나. 그러면 머릿속에 아 문주왕 때는 고구려 전성기 때지.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가 풀린단 말이야 대부분. 그러니까 왕을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 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을 이름을 앞에다 박아놓고 왕의 업적을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어떤 한 사건을 놓고 왕들을 붙이는 게 더 유리해. 암기에.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거는 고구려 전성기 때 장수왕의 남하 정책이라는 사건이야. 그럼 이 사건을 놓고 백제의 왕과 신라의 왕들을 붙여놓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왕의 업적을 기억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실제로 비유왕 물어보면 답이 뭔지 알아요? 다 나제동맹이야. 소지 뭐 예를 들어 눌지마리간 다 나제동맹 물어보는 거야. 근데 눌지마리간 나제동맹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장수왕 때를 놓고 아 이렇게 해서 외우는 게 기억 저장 시간이 훨씬 길어진다는 얘기야. 왜? 인간은 이름보다 뭐에 주목하는 거야? 사건의 기억력이 더 좋아. 무슨 얘기인지 알지? 우리 국사 공부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사람 이름 외우는 거야. 그게 잘 안 외워지니까 힘든 거라고. 응? 나중에 봐봐. 막 실학 이런 거 들어가 봐봐. 막 웃음 나오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사건을 가지고 해요. 사건. 자, 한번 보죠. 자, 평양천도 나왔어. 오른쪽 밑에 필기하시면서 가죠. 평양천도. 남하 정책의 의지를 표현한 거야. 이해되셨죠? 황해로의 적국 진출 의지도 여기에 반영돼 있다. 이것도 이해되세요? 황해를 장악하는 자 삼국의 패권을 장악할지어다. 응? 근데 여기 보면 국내성은 황해로 진출하기가 어렵죠. 지리적으로. 근데 여기 평양성으로 딱 내려오면 대동강을 타고 바로 황해로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황해로 적극 진출하기가 매우 유리하단 말이야. 평양은.
국내성은 바다와 연결돼 있지 않아. 남하 정책의 결과 나제 동맹이 체결돼. 433년에 백제 한성이 475년에 함락돼. 이때 계로왕이 죽어. 그렇죠? 뭐 이름에 거의 모든 게 묻어 있죠. 계로왕. 그렇죠? 아이 씨 용기가 필요한데 자꾸 이게 나이가 들면서 자꾸 이게 눈치를 보게 되니까 옛날에는 뭐 괴로왕 괴롭잖아요 이렇게 딱 하고 넘어가거든. 근데 지금은 자꾸 이게 안 먹히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 계로왕이 사망합니다. 문주왕의 옹진천도 이것도 같은 해에 일어나요. 475년입니다. 고구려가 남한강 상류까지 진출합니다. 이때 뭐가 건립되는 거예요? 중원 고구려비가 건립되죠. 중원 고구려비 건립 연도는 정확하지 않아요. 사료마다 다 다르게 적혀 있어서 근데 최근에는 뭐 481년이라는 설이 유력하긴 한데 뭐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없으니까. 아무튼 중원 고구려비가 건립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지금 이 지도를 가지고 한 겁니다. 나제 결혼 동맹이 체결돼요. 나제 결혼 동맹. 결혼 동맹이 체결돼 493년인데 이거는 장수왕 때는 아니고 어느 왕 때냐면 문자왕 때예요. 어느 왕 때? 문자왕. 이 문자왕 때가 고구려 최대 영토가 만들어졌던 시기거든요.